안녕하세요. 오늘 Functional Safety Using 교익스의 케이스 스터디 1을 강의하게 된 시놉시스의 이윤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폴트 캠페인 셋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트 캠페인 셋업은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기본적인 플로우를 설명드리고 폴트 머신과 개인 레벨 넷리스트의 하이라키 매핑을 통해서 어떻게 폴트를 인젝션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익스 환경에 대한 파일의 디파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로우 다이어그램입니다. 일단 저희가 디자이너나 아키텍터에 의해서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디자이너나 아키텍터에 의해서 FMEA가 수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임플리멘터와 디자이너, 아키텍터가 함께 옵저베이션, 디텍션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폴트를 어디다 인젝션 할 건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폴트 시뮬레이션 옵션을 셋업을 하고 환경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FMEA를 수행하는 동안 디자이너나 아키텍터가 그리고 조익스 환경 셋업을 임플리멘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조익스 환경을 셋업을 한 이후에 조익스 플로우를 일단 아까 만들어 놓은 옵저베이션 포인트, 디텍션 포인트, 폴트 인젝션 로케이션 그리고 폴트 심 옵션에 대해서 셋업된 걸 가지고 저희가 조익스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폴트 시뮬레이션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수행이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잠시만요. 결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DC 값을 측정을 해서 매저가 됐을 때 우리가 A, B, C, D 뭐 이렇게 해서 값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타겟 DC가 맞게 되면 수행한 FMEA를 가지고 FMEDA 값을 이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끝내게 됩니다. 근데 타겟 DC가 맞지 않다. 그러면 디버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디버깅은 사실 임플리멘터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나 아키텍터가 같이 붙어서 임플리멘터와 디자인에서 어디가 지금 시뮬레이션 되지 않는지 그 벡터가 부족한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DC 값을 올릴 수 있는지 부분을 함께 분석을 하게 되고 커버리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디버깅이 끝난 걸 가지고 다시 또 조익스를 런하게 됩니다. 이후에 타겟 DC가 맞게 되면 FMEDA를 수행하고 끝내게 됩니다. SF 여기서 지금 보이는 건 폴트 머신과 개인 레벨 넷리스트에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때 SFF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요. SFF 파일은 저희가 폴트를 어디에 삽입을 할지 어떤 타입의 폴트를 삽입을 할지를 기술하게 되는 파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달받은 디자이너나 아키텍터로부터 전달받은 FMEA에 나오는 그 엘레멘터리 서브 파트와 개인 레벨 넷리스트의 하이라키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핑을 해서 SFF 파일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조익스 환경 파일을 정리를 할 텐데요. 옵저베이션 포인트가 있고 디텍션 포인트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트의 영향이 관측이 되는 지점을 옵저베이션 포인트라고 하고 검출이 되는 지점을 디텍션 포인트라고 합니다. 실제 작성하게 되는 건 다음과 같은 타입으로 작성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DUT가 있고 여기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있으면 이 DUT의 프라이머리 아웃풋을 옵저베이션 포인트로 잡고 세이프티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걸 디텍션 포인트로 잡게 됩니다. 스트로빙 이벤트 부분을 작성하는 파일인데요. strobe.sv라고 해서 실제 폴트 시뮬레이션을 할 때 함께 물리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까 작성해 놓은 옵저베이션 파일, 디텍션 파일을 인클루드하고 시뮬레이션 하게 되는 타임 스케일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폴트 인젝션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폴트 인젝션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는 폴트를 언제 삽입을 할지 이 부분이 폴트 인젝션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데요. 언제 삽입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한가? 이건 실제로 우리가 리셋이 풀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세이프 스테이트이고 폴트의 효과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리셋 스테이트 이후에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또한 IP가 리셋이 되고 있을 때는 IP의 세이프티 메커니즘은 아직 이네이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잘 안 움직이네요. FS 컴페어라고 해서 옵저베이션 포인트를 지금 컴페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컴페어된 값을 가지고 1이면 이 FS 컴페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S 컴페어의 값이 0일 때는 굿머신이랑 폴트머신이랑 리턴 값이에요. 리턴 값이 0일 때는 굿머신이랑 폴트머신의 값이 같다는 걸 의미하고 리턴 값이 1일 때는 굿머신이랑 폴트머신의 값이 같지 않은데 이게 굿머신의 값이 0이나 1이고 폴트머신이 만약에 굿머신이 0이었으면 폴트머신은 1, 굿머신이 1이었으면 폴트머신은 0으로 리턴되었을 때 이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일 경우 굿머신이랑 폴트머신이랑 둘 다 값이 같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언노운이나 하이즈 값이 나올 경우 이렇게 0, 1, 2 이런 형태로 값을 FS 컴페어에서 반환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때 컴페어 값이 1이죠. 이때는 관측이 되었고 굿머신이랑 폴트머신의 값이 같지 않다는 걸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1이랑 2의 경우 지금 보면 옵저베이션 포인트에서 관측이 됐다는 걸 의미하고 우리는 아직 디텍션 하지 않았기 때문에 not detect의 값을 갖게 됩니다. 앞에 건 옵저베이션, 뒤에 건 디텍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의 경우 언노운이나 하이즈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포텐셜이라는 걸 의미하고 옵저베이션에서 1이 될지 0이 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언노운일 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이즈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포텐셜의 값을 의미하고 디텍트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선 디텍션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값을 컴페어하고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템프 값을 우리가 읽죠. 앞에서 스테이터스를 한번 읽었어요. 읽었을 때 스테이터스가 ON 아니면 PN이 나왔을 경우 보시면 일단 앞에서 그 굿머신이랑 폴트머신의 값이 다르게 나왔다고 관측이 된 지점이잖아요. 근데 ON이나 PN이 나왔고 템프 값이
1일 경우 디텍션 포인트 fs 컴페어해서 한번 받았죠? 그러면은 디텍트 된 걸로 옵저브드 되고 나는 디텍트도 됐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not observed 디텍트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템프 값이 2인 경우 아까 굿머신이나 폴트머신의 값이 x나 하이지가 나오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일단 관측이 됐으니까 ON이나 PN이 나왔을 경우 앞에서 옵저베이션 포인트에서 나왔을 경우 디텍션 할 때 이 값이 나오게 되면 관측은 됐고 나는 포텐셜이다, 언노운이나 하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not observed potential detect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SFF 파일은 아까 스탠다드 폴트 포맷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내가 폴트를 어디다 삽입을 할지, 폴트를 어떻게 클래시파이를 할지 등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익스에서는 이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익스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 다음 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찾고 싶으시면 조익스가 인스톨된 디렉토리에서 이그젬플을 보시면 거기에 SFF 파일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인데요. Describe port type and list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트의 타입이 뭔지, 나는 퍼머넌트 폴트를 인젝션 할 거고 혹은 트랜지언트 폴트를 인젝션 할 거고 그거에 대한 리스트는 뭐뭐뭐야 라고 기술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커버리지 값은 그 밑에 잘 나와 있죠. 관측도 되고 디텍트도 되고 했을 때 그게 상단에 들어가고 분모에는 나머지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디폴트 값이고요. 앞에서 얘기 드린 Describe Port Type and List에 어떤 걸 작성해야 되는지 사실 아직 잘 모르잖아요. 뒷부분에 지금 기술을 했는데요. 트랜지언트 폴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보면 클럭, 네이밍은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이클 타임은 저는 250 나노를 썼기 때문에 250 나노라고 했고, 오프셋 타임은 클럭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오프셋으로 150 나노를 쓰겠다 라고 정의를 해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키텍터랑 잘 얘기해서 그리고 임플리멘터가 잘 판단해서 기술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면 여기에는 그냥 이제 요 밑에를 어떻게 기술했는지 저도 나중에 보려고 작성해 놓은 건데요. 일단 플립플롭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플립플롭마다 몇 개를 인젝션 할 건지 폴트를, 그리고 윈도우는 요요한 이펙티브 윈도우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윈도우에서 트랜지언트 폴트가 발생했을 때 유효하다라고 하는 윈도우를 지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디자이너나 아키텍터가 알려줘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립플롭의 개수가 계산했을 때 121개였고 나는 각 플립플롭마다 5개를 삽입할 거야. 폴트를 5번 삽입할 거야. 한 번의 윈도우에 작성해야 되는 게 윈도우는 1개고 그랬을 때 폴트는 605개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지금 2개를 작업을 했잖아요. 저는 윈도우를 여기서는 2개를 쓴 거예요. 윈도우 하나, 윈도우 둘 이렇게 쓴 거고, 이게 샘플링을 여기에 맞춰서 할 거라는 걸 지금 정의를 한 거고요. 샘플 1, 샘플 2에서 유즈 샘플링에서 샘플 1에 쓰는 거, 샘플 2에 쓰는 거 이제 각각 따로 사용을 했어요. 각각. 그리고 폴트를 몇 개를 삽입할 건지 기술을 해줬고요. 윈도우 1개당이니까 605개 맞겠죠? 그리고 지금 타이밍은 윈도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요 윈도우에서
250 나노세크 기준으로 했을 때 플롭을 요 하이어라키에 맞는 시그널을 나는 삽입을 할 거야 라고 했고, 이 시간에 맞는 구간 동안 나는 플립플롭에 605개를 지금 605개 똑같이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605개를 이 시그널에다가 삽입을 할 거야 라고 기술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샘플 쓰고 그 다음에 시그널 쓰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샘플 쓰고 시그널 쓰고 그 밑에 시그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같은 샘플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퍼머넌트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포트 폴트를 삽입을 할 거고 하이어라키 시그널을 적어줬습니다. 아스트릭스 쓰시면 여기다가 지금 이 유저 시그널 쓰고 밑에 뭐가 붙든지 포트면 붙고 그 밑에 하이어라키까지 폴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포트 폴트에서 지금 0, 1이라고 삽입을 했죠. 이때 스터겟 0, 스터겟 1을 삽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FMSH 셋업입니다. FMSH 셋업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조익스 인스톨된 데 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특이하게 사용한 걸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딕셔너리. 이거는 NC나 NO라는 그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때 딕셔너리 파일을 이용하면 훨씬 이게 로케이션이 어딘지 이런 부분이 다 파일로 검출이 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분석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하게 사용한 건데 유저분들은 크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 UDFS라고 해서 유저 디파인 폴트 스테이터스를 이제 따로 제가 작성을 한 건데요. 그 부분은 이제 폴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뭐 NC랑 NO가 만났을 때 옵저브드 된 거에서 NC 나왔고 디텍트 된 거에서 NO가 나왔고, 그럼 난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걸 이제 기술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프로모션 테이블이 SFF 파일에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분들은 이 템플릿은 크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터스나 이런 걸 적어주고, 기본적으로 유저분들은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있었는데 샘플 퍼센트라고 해서 샘플링을 몇 퍼센트로 하겠다. 기본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퍼센트부터 시작해서 퍼센트를 점점점 이제 수치를 늘려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1%로 일단 먼저 수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1%로 샘플링을 했을 때 시간이나 이런 유저의 에포트를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타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1% 이후에 만약에 내가 10% 했을 때, 뭐 20% 했을 때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타임이 나오고 DC 값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매저가 돼서 올라갔다 라는 거를 추후에 시뮬레이션 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를 하게 되면 컨트롤러빌리티, 옵저버빌리티 등을 이제 뽑아주게 되는 테스터빌리티 등을 뽑아주게 되고요. 여기 옵션 같은 것도 지금은 뭐 크게 안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사용하실 때 실제 뭐 나오게 된 클래시피케이션이 난 이건 필요 없다 라고 하면은 꺼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꺼주실 수 있죠. 디세이블 해서. 그리고 테스트를 불러오고요. 여기 또 나오네요. unselected left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NCNO 인포메이션을 뽑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NCNO가 처음부터 뽑으실 필요는 없고, 아까 딕셔너리나 NCNO
unselected left는 처음부터 뽑으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NCNO의 비율이 높다던가 다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뽑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커버리지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프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개수 아까 타임이나 이런 에스티메이션 1%로 사기를 해서 타임 에스티메이션을 한번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얼마나 걸릴지 폴트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걸 알아볼 때 프리 레포트를 한번 뽑아보실 수 있고 뭐 한번 돌리고 나서는 프리는 꼭 안 뽑으셔도 돼요. 그리고 딕셔너리는 앞에서 저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딕셔너리 레포트를 뽑는 거고요. 뭐 여기 SFF라고 한 거는 굳이 의미는 없어요. 레포트라고 하셔도 되고 이 딕셔너를 이용해서 폴트를 제너레이션 할 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뒤에 확정자를 SFF라고 했던 것 뿐이에요. 이 테스터빌리티를 아까 저희가 또 측정을 하는 걸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레포트를 뽑으려고 한 거고요. 실제 폴트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널로 DC 값이 나오게 되는 커버리지 레포트를 뽑게 됩니다. 이 콜랩스드 오프라는 옵션은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아요. 사용이 되지 않으면 레포트를 보시면 앞에 뭐 NC 하고 쭉 하이어라키 나오고 뭐 여기는 값이 막 이렇게 나와요. 안 나오는 것처럼 나오고 하게 되면 이런 거를 전부 다 표시를 하게 돼요. 앞에서 표현했던 거를 얘는 굳이 앞에서 썼는데 써야 되겠어? 해서 안 써주는 건데 콜랩스도 오프를 하게 되면 다 써줘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거 레포트를 작성할 때 하이어라키 순으로 나는 정리를 해서 네가 레포트를 뽑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솔트 하이어라키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이제 샘플링을 어떻게 할 건지인데요. 퍼머넌트에서는 어떻게 했고 트랜지언트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들이 많아요. 샘플링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유저의 선택이고요. 랜덤 넘버 샘플링 또는 컨피던스 모델 샘플링이 보통 허용이 돼요. 샘플링 방법론 자체는 ISO 26262 스탠다드에서 요구하지는 않는데 이 두 방법이 모두 허용이 가능한 걸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컨피던스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컨피던스 모델 샘플링이랑 퍼센테이지 베이스드 샘플링, 픽스드 넘버 샘플링 이렇게 세 가지를 조익스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샘플링을 한 경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케이스 스터디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퍼센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퍼머넌트에서 적용을 했고 현재는 20% 적용이 된 걸로 아까도 앞에서 기술한 거 보셨죠? 20%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20%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20%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키텍터랑 함께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뒤로 넘어가서 퍼머넌트를 그럼 왜 이렇게 샘플링 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퍼머넌트는 일단 제가 폴트 개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폴트 개수를 알기 위해서 일단 전체 폴트 시뮬레이션을 다 돌리진 않았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조익스 컴파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폴트를 삽입해서 레포트를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레포트를 뽑고 가장 작은 수의 폴트를 일단 시뮬레이션 타임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트랜지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폴트 카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버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 조익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이너리는 아닌데 C코드 타입으로 제공하는 게 있어요. 걔를 다시 유저가 컴파일 하셔가지고 바이너리를 만드시고 그 만드는 걸 이용해서 플립플롭의 개수를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디를 사용해서 플립플롭을 추출하는 방법이 좀 더 신뢰가 가서 버디를 사용해서 추출을 했습니다. 편하기도 하고요. 추출을 하는 방법은 일단 SFF 파일에 폴트 제너레이트의 리스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버디 툴에 VC앱의 툴박스 그리고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 그리고 리스트를 하시면 리스트 레지스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뽑혀진 플립플롭 리스트를 가지고 실제 그 SFF에서 저희가 작성했던 하이어라키, 이건 제가 작성한 스크립트인데요. 이 쉘 파일을 그대로 돌리시는데 대신 이제 SFF 파일에 유저가 지정한 그 패스를 이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로그 파일을 뱉어주게 되겠죠. 이거는 아까 위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세이브 FF 리스트죠. FF 리스트를 눌려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로그에 뽑혀진 플립플롭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두 번째 방법,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조익스에서 조익스 인스톨된데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유저 가이드를 보시면 유저 가이드에 그 조익스 인스톨된 디렉토리 가셔서 C 파일을 컴파일을 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이너리를 만들면 익스트랙트 플립플롭이라고 바이너리를 뭐 이름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죠. 바이너리를 만드시고 거기서 실제 유저가 물리고 있는 파일 리스트 그리고 패스 온리 출력은 이 파일로 하겠다 라고 하시면 이 파일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이 레지스터들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 레지스터 개수 세가지고 트랜지언트 폴트가 얼마나 걸리는지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조익스는 어떻게 돌리는가 궁금하시죠? 그 다음은 커맨드 라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다 유저마다 다 같지는 않으니까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일단 조익스를 돌리게 되면 일단 조익스가 VCS 엔진을 가져다 써요. 컴파일 엔진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부분은 자신 있으면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미 VCS 돌린 게 있다면 없다면 VCS를 돌리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로직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우리가 VCS 그 엔진을 갖다 썼다고 하지만 시뮬레이터마다 약간의 그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어요. 스케줄링 타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맞는지를 체크를 해줘요. 사실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미스매치가 여기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개가 맞는지를 체크하고 그 이후에 폴트 시뮬레이션을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이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이제 FSDB를 검프 받으려고 체크를 한 거예요. 여기도 있죠? 표시는 안 했지만. 그리고 폴트 시뮬레이션에서는 옵저베이션이랑 디텍션 포인트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스트로브 파일을 물리고요. 컴파일은 이렇게 했고 시뮬레이션은 알다시피 VCS는 simv 커맨드를 이용하고 로직심은 조익스.sim 폴트심은 fmsh라고 해서 폴트 매니저 쉘 이거 불러서 하시면 됩니다. fmsh 파일은 아까 바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나는 어떤 옵션을 쓸 거고 어떤 SFF를 물릴 거고 나는 어떤 파일을 제너레이션 하고 싶고 뭐 unselected left 아니면 딕셔너리 아니면은 포스트에서 DC가 작성된 이런 걸 어떤 걸 할 건지를 알려주는 파일입니다. 레포트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커버리지 레포트겠죠? 커버리지 레포트랑 그리고
폴트 클래시피케이션, 커버리지 레포트에서 나온 폴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이노스틱 커버리지 순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테스트 아까 이제 시뮬레이션 FMSH에 보면 시뮬레이션 하는 이름을 제가 테스트 1이라고 했나봐요. 시뮬레이션 한 거고 폴트 개수는 프라임이 지금 121개 그리고 OA가 6개, NC가 12개, NO가 21개 뭐 이렇게 나오고 OD가 35개, ND가 27개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보면 폴트 리스트에 보면 프라임 있고 토탈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토탈은 이제 전체 우리가 폴트 개수가 181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폴트가 영향을 받고 이렇게 막 폴트가 여기서 이제 폴트가 삽입이 됐어. 폴트가 삽입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만났어. 또 여기도 폴트가 삽입이 됐어. 그래서 이게 폴트가 지금 막 중복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거를 콜랩스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프라임이고 프라임은 181개 중에 21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DC 값이죠. 그래서 DC 값을 여기 기술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앞에서 지금 보였던 이런 친구들 있죠. OA, NO, NC, NN, ND, OD.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많이 나왔던 거 케이스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한 거긴 한데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이제 OA나 뭐 IF 뭐 이런 친구들은 셋업 이슈고 폴트 시뮬레이션 할 때 뭐 폴트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셋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 보실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잘 셋업을 한다는 가정하에죠.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IF를 디세이블 한 걸 유저분들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앞에서 기술을 했기 때문에 앞장에서 보시면 되고 O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펑셔널 세이프티 매뉴팩처링에서는 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OA 같은 경우에는 그 펑셔널 세이프티에서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저희 R&D가 설명을 해줬고 그래서 현재는 2020.03 버전 이후부터는 얘가 디폴트로 디세이블이에요. 그리고 하이퍼 액티브라고 해서 HA 같은 경우는 컨커런트한 폴트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이 되게 되고 실제로 이게 그 유저 가이드를 보면 3스텝, 2스텝 플로우로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이 나와요.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어떻게 했는지 유저 가이드에도 나와 있긴 한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C, NO, NT 같은 경우에는 스티뮬러스에 디펜던트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이 컨트롤이 안 되거나 아니면 옵저베이션이 안 되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보시죠. 여기가 먹스가 있다고 해요. 먹스가 있고 여기 셀렉트가 있어요. 여기 A, B, 여기 Y라고 이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 폴트를 S에다 심는다고 해요. 근데 S가 셀렉트 시그널이 계속 0이에요. 0. 0이면 컨트롤이 안 되죠. B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컨트롤 NC 라고 표현하고 얘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된 거고 얘는 관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친구 NO 그래서 NC랑 NO가 거의 붙어서 나와요. 이거는 다이노스틱 커버리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유저분들이
도익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SFF 파일을 사용을 하시면 요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모든 폴트 분해의 Dangerous Detect를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SFF에 기술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DA는 Dangerous Assumed, 그 분류는 이렇게 하겠다. DD는 Dangerous Diagnose, 그래서 MD, OD, PD 이렇게 하겠다. DM은 Dangerous Missing Stimulus 라고 해서 NCM은 MT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커버리지를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아까 앞에서 저는 OA, 얘가 OA고요. 얘가 IF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얘가 HA 나왔던 거고, 제가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해가지고 얘네를 커버리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A랑 뭐 IF 같은 경우인데요. 아까 앞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OA 같은 경우에는 매니팩처링 플로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펑셔널 세이프티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2020-03 SP1 이후부터는 이게 펑셔널 세이프티 디폴트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2020-03 SP1 이후의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FMSH 파일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F 같은 경우에는 illegal 파일 IO입니다. illegal 파일 IO가 나오는 경우는 다음에 시스템 태스크를 사용할 경우에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뭐 fopen, fwrite 뭐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fread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코드에서 그냥 블러킹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disable status if라고 해서 사용을 하시면 더 이상 이 메시지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이퍼액티브의 경우인데요. 굿머신에서 벌어지는 이벤트의 레이시오가 폴트머신의 이벤트를 스레시홀드 값보다 넘어갈 때 하이퍼액티브의 값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저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가이드에 보면 유즈 케이스로 해서 Resolving Hyperfault라는 섹션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는 이제 말로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거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요 두 줄을 추가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 돌릴 때. 그래서 이거는 하이퍼 그룹을 제외했다는 거고, 여기 스테이터스를 보면 하이퍼 그룹을 기술 안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하이퍼 그룹만 뽑는 거예요. 스테이터스를 하이퍼 그룹만 뽑고 한 번 시뮬레이션 끝났어요. 그래서 생성된 그 레포트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레포트, 두 번째 레포트.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이 친구 하이퍼폴트 관련된 친구를 SFF의 자리에 놓게 됩니다. 그 레포트를 그대로 쓰시고, 그럼 이 레포트에 지금 뽑힌 클래시피케이션 된 친구들이 폴트로 인젝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이퍼폴트 제로로 놓고 하이퍼폴트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이퍼폴트를 저희가 not attempt로 놓게 되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레포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한 번, 스텝 1 해서 한 번이 나왔죠. 그리고 스텝 2 그래서 레포트, 두 번째 레포트, 스텝 3 에서는 여기서 그냥 머지를 하게 됩니다. 결과를 머지를 하게 되는데, 보면 우리가 다 제거했던 하이퍼 그룹 제거했던 애랑 지금 하이퍼 그룹을 NA로 바꾸고 다시 시뮬레이션 한 친구랑 해서 두 개 결과를 머지를 하게 됩니다. 머지를 하고
그 결과를 파이널로 얻게 됩니다. 그 다음은 N-스타, NC, NO, NT, ND의 친구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ND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NC, NO, NT 같은 경우에는 unselected fault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 스티뮬러스에 디펜던트한 친구들을 말하게 됩니다. NT 같은 경우에는 NC랑 NO 클래시피케이션 된 거 중에 다른 테스트들 사이에 머지를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NT라고 병합이 되게 됩니다. unselected 레포트를 보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앞에서 unselected 레포트를 저희가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FMSH 기술을 하게 되면 NCNO를 만나게 되면 레포트를 뽑아서 저희가 봐야 되는데 보는 방법이 솔트를 로케이션을 할 거냐 아니면 폴트별로 할 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로케이션으로 보는 걸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NO를 그럼 디버깅을 어떻게 할까? 자, 지금 여기 수작업의 흔적이 있는데요. NCNO를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다 디버깅을 했어야 돼요. 버디를 열어서 이제 그 unselected 레포트를 뽑고 여기 지금 로케이션은 여기라고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죠. 찾고 그럼 버디에서 이 하이라키 따라가지고 막 시그널들을 봐요. 보면 아까 먹스 이런 거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비슷해요. 보면 W3가 어디 있으려나? W3 여기 있네요. 여기 이 친구가 W3, W2 캐리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친구를 뽑았어요. 웨이브 폼으로 뽑았더니 지금 캐리인 얘가 계속 0으로 가고 있죠. 캐리인이 계속 0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W2 W3는 심지어 계속 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이 우리가 NC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 웨이브폼 테스트 벡터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토글링이 되고 있는 그런 웨이브폼을 추가하시면 NCNO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CNO 그러면은 NCNO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테스트 벡터를 셀렉트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 벡터는 어떻게 셀렉트 하냐? 그 방법은 테스터빌리티 레포트를 뽑게 됩니다. 테스터빌리티 레포트를 뽑게 되면 일단 그 앞에서 코츠라고 해서 제가 뽑았죠. 코츠하고 그 다음에 테스터빌리티 레포트 해서 뽑았는데 여기 보면 테스트가 지금 8개가 있죠. 8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된 폴트 퀄리티 그리고 폴트 카운트 에버리지, 테너시티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쭉 저희가 순위가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순서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고 이거랑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디자이너가 이 벡터 지금 이 폴트 미션 블럭은 이 벡터랑 좀 더 맞아. 이 벡터랑 맞게끔 디자이너가 설계를 했겠죠. 그래서 테스트 1이랑 나는 테스트 8이 이 벡터랑 맞아. 그러면 이런 걸 같이 조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보통 퍼머넌트 폴트의 테스터빌리티 레포트가 좀 더 잘 맞고 트랜지언트 폴트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지금 제공해준 디자이너가 제공해준 이 부분이 좀 더 잘 맞습니다. 아까는 매뉴얼리 디버깅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앞에서 지금 했던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이고 FSDB를 덤핑을 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면 이 매뉴얼리라는
이 단어를 지우고 뒤에 부분에 그냥 편하게 FDB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unselected left를 사용해서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블럭을 찾고 그 디버깅 포인트를 찾은 걸 SFF를 따로 만드세요. 그래서 저는 user.sff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user.sff에는 폴트 제너레이션 구문에 아까 unselected left에서 찾은 유저가 찾은 그 패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플롭을 넣어주고 저는 이제 5나노랑 10나노에 이를 토글 되도록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세팅을 해놨고 이걸 이제 FSDB를 덤핑을 받아야겠죠. 덤핑을 받아야 돼가지고 여기 지금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 하실 때 FSDB 덤핑 받아야 되니까 FSDB 넣으시고 그 다음에 폴트 유저 지금 여기서 작성했던 요거 user.sff 파일을 같이 물리고 폴트 머신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1은 이 5나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를 넣게 되면 10나노를 의미하게 돼요. 이게 그 폴트의 넘버링이거든요. 폴트를 이렇게 5나노, 10나노, 15나노 이렇게 넣게 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카운팅이 되고 이 폴트 머신 뒤에 숫자를 붙이게 되는 게 어느 폴트를 지금 FSDB에 덤핑을 받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FSDB를 덤핑을 받게 되면 자 보시면 이건 굿머신이고 이건 폴트머신이에요. 굿머신에서는 제가 지금 이 친구네요. 이 친구에다가 5나노에 토글이 한번 일어나게 했죠. 보면은 단위는 5나노 위치 와 있고요. 여기 동일하게 와 있죠. 토글이 한번 일어났다. 굿머신은 없죠. 폴트머신은 이렇게 토글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1이 변화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FDB를 이용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요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 유저가 만들어야 되는데 FDB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만드시지 않아도 돼요. 일단 환경 셋업을 그 전에 해주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폴트 덤프 모드 셋업 해주시고 후사 디버그 이제 1로 해주시고 VX 홈도 지정해 주시고 후사 덤프 FSDB 커맨드도 지정해 주시고 일단 FDB랑 FSDB 제너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컴파일을 하게 돼요.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그 FMSH가 폴트 매니저 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저가 작성한 FMSH를 물려가지고 같이 돌리게 돼요. 돌리고 그리고 이거 폴트 우리가 몇 번 볼 건지 지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정을 해서 폴트 머신에서 커맨드를 날려서 같이 싱글 폴트를 삽입해서 웨이브폼을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번째 그 폴트 있는 걸 저희가 요 FMSH, SFF가 같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50번째 있는 폴트를 저희가 삽입해서 FSDB를 덤핑을 할 거고요. 그리고 폴트 캠페인의 디파인 요거 FDB 리절트를 가지고 컨버트를 해요. 컨버트를 하고 버디에서 읽어서 우리가 생성된 dir 불러가지고 생성된 FSDB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굿머신이랑 비교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앞에서는 매뉴얼리 했죠. 근데 로딩 앞에 기술한 것처럼 해서 버디를 이제 로딩 마이너스 캠페인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이너스 LCA도 넣으셔야 돼요. 해서 로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로딩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커버리지가 나오게 되고, 여기는 지금 폴트 서머리를 연 거예요. 여기는 하이라키 상으로 보이게 한 거고, 폴트 서머리를 보면 디폴트로는 사실 이렇게 다 나오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궁금한 게 NC, NO, MD, OD 이런 게 궁금하기 때문에 얘네를 넣은 거고, 얘네가 이제 유저분들도 궁금하시면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요 상단 탭에 보시면 폴트 있고, 그 중에 configure status 컬럼 따로 이제 누르시고, 그래서 요것도 선택하시고, 여기서 열린 거에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저는 OD, ND, NC, NO 이렇게 해서 볼 거다. 라고 체크를 따로 해주는 거예요. 체크해주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또 ALU1이 보고 싶었나 봐요. 누르면 더블 클릭하시면 unselected에 지금 요 항목이 나오게 되죠. 스터겟 제로. 그래서 NC가 나왔대요. NC가 나왔고, 저는 뭐 폴트 아이디가 뭐 지금 여기 1번, 뭐 뒤에도 뭐 몇 번, 10번, 뭐 이렇게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적혀 있을 텐데, 우리는 아까 50번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요 뒤에 적혀 있는 게 만약에 10번이라고 한다면 20번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덤프 gm 플러스 fm fsdb for 폴트 이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덤핑이 돼요. 덤핑이 되고, 그 덤핑된 걸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지금 보면 폴트 아이디가 50일 때 지금 덤프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건 그 해당하는 디렉토리에 저장이 돼요. 로드에서 보셔도 되고, 지금은 이제 50번에 대한 걸 보면 굿머신이 앞에 나오고 폴트머신이 뒤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값이 다른 걸 여기를 표현을 한 거예요. 굿머신이랑 폴트머신이랑 빗금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굿머신이랑 폴트머신이랑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폴트머신의 값은 그럼 뭐가 나오길래? 라고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나오게 되면 지금 이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우클릭하시면 여기에 Add Fault Waveform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밑에 하단에 폴트머신의 웨이브폼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아까보다 쉽죠? 그리고 User Define Fault Status, 이거는 UDFS라고 해서, 일단 디폴트로는 우리가 조익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했죠. 디폴트 사용을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기능이 있는 거니까 뭐 실제로 하셔도 되고요. 잘 하시면. 저는 뭐 PD를 뭐 이렇게 여기 더 추가를 하겠다. PP는 난 이렇게 정의할 거야. PD는 이렇게 정의하고, 거기다가 난 OD는 이렇게 할 거야. ON이나 PN 만나면 난 OD로 만들어 버릴 거야. ON이나 PN을 만나면 OP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미리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티드에 지금 NP 요거를 더 추가를 했죠. 앞에는 똑같고요. 그래서 디폴트로 제공이 되는 프로모션 테이블은 요거고, 상단이 올드 스테이터스고, 뷰가 이제 이렇게 세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표시는 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 이 표시는 위쪽 방향, 올드 스테이터스를 따라간다는 거고, 새롭게 적은 건 위도 우측도 아니야. 나는 이게 나왔을 때는 이 스테이터스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UDFS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OA나 뭐 아까 HA, NC, NO 뭐 이렇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걸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DC가 매저 된다는 거는, 타겟에 매저 된다는 건 저는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그젬플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OA를 만났을 때 스테이터스가 올드가 OA였어. 나는 뉴가 NN이야. 그럼 난 OA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고요. NC나 NO는 나는
NCNO가 올드인데 U가 NN이면 NN으로 하겠어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줬습니다. 따로 이 친구들 기술해준 요 4칸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이 따로 기술을 하셔야 돼요. 추가한 거에 대해서는 자, 디폴트 SFF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다운받아서 보시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DM이라는 항목을 추가했고 NCNONT를 DM에 추가했어요. 그리고 DU에는 원래는 없는데 NP 추가했고 원래는 다 DU 들어가 있던 애들이죠. DM, DU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커버리지를 보면 얘랑 같아요.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네이밍을 UDFS이기 때문에 FS1, DC1 이렇게 해서 이름을 따로 지어줬어요. 얘는 원래 이름은 F-Safe, 다이노스티 커버리지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레포트에 보시면 저는 이렇게 기술을 했기 때문에 FS1, DC1 이렇게 해서 기술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조익스 기본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